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다양한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최종전 일정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유로 2020 4강 신화에 빛나는 덴마크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또 7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왔던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F조에서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4강에 올랐던 벨기에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모로코가 1위로 16강에 올랐는데요.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경기에서는 루카쿠 선수가 크로아티아를 탈락시키며 벨기에를 16강으로 이끌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F조의 이변은 왜 벌어진 것인지 그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F조 마지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모로코가 캐나다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1위로 16강에 올라왔고요.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의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크로아티아가 2위로 16강에 오르고 벨기에가 3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벨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회 4강 팀이자 또 최근 유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황금 세대가 등장했다. 정말 이제 피파 랭킹도 1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왔던 대표팀인데 그 황금 세대의 종말을 고하는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현재 벨기에 에이스가 대회를 앞둔 인터뷰에서 우리는 너무 늙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몇몇 베테랑 선수들이 좀 기분이 나쁜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하면서 내분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다가 벨기에 대표팀 내에서 더브라이너와 일부 베테랑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라는 소문도 나왔는데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벨기에 감독이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벨기에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둔 시점에 1위는 크로아티아였어요. 골득실 차에서 모로코에 앞선 1위였고 1승 1무였죠. 모로코도 1승 1무인 가운데 벨기에가 1승 1패, 캐나다가 2패였습니다. 벨기에도 캐나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모로코에 충격패를 당하면서 마지막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16강에 오르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경기 결과 말씀드린 대로 0대0이었고요. 모로코는 캐나다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일단 루카쿠가 16강 진출권을 날려버렸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날 경기 역시나 몸 상태 문제와 최근에 컨디션 문제로 선발 출전하진 못했는데요. 전반전이 0대0을 끝나자 마르티네스 감독이 루카쿠를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을 했거든요. 실제로 교체로 들어와서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달려들었지만 굼뜬 모습과 순발력의 모습,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탈락의 원흉이 되고 말았는데요. 45분 동안 루카쿠 선수가 8번밖에 패스를 못할 정도로 공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 5개의 슈팅 중에 4개가 빅찬스였습니다. 4개의 빅찬스 미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5개의 슈팅 중에 골대 안으로 간 슈팅이 2개였는데 전혀 날카롭지 못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골키퍼 그리고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에게 쉽게 차단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대0 무승부였지만 워낙 벨기에가 결정적인 득점기를 많이 맞이했어요. 빅찬스가 무려 5개였는데 그걸 다 놓쳤죠. 그리고 그 중에 4개를 루카쿠가 놓쳤고요. 이 빅찬스들을 다 살렸다면 기대 득점까지 3.06골, 즉 충분히 3대1 정도, 크로아티아도 0.70골 정도의 기를 만들었으니까 벨기에가 이겨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공격수들의 부진, 특히 루카쿠의 부진이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해야 했기 때문에 최정예 멤버로 나왔는데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이번 대회에 토트넘에서는 왼쪽 윙백으로 뛰고 있는 페리시치를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하면서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기고 있고요. 또 미드필드 라인은 여전히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모드리치가 건재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이면서 주장을 맡고 출전했습니다. 그 외에 코바치치, 브로우조비치 같은 베테랑 미드필드들이 역시나 크로아티아는 주를 이루고 있고 크로아티아가 지난 대회 준우승 팀이고 벨기에가 4강 팀이잖아요. 그때와 비교하자면 확실하게 두 팀 모두 하향세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크루투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덴동커,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같은 수비수들이 배치가 됐어요. 메니에, 비첼, 카스타뉴 같이 또 빅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즐비하고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에 더브라이너, 카라스코, 베르텐스, 트로사르, 특히 트로사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에서 조나라를 펼치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고 벨기에 축구협회에서 선발 명단을 공개할 때 트로사르를 메인 선수로 소개하기도 했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간에 열린 캐나다와 모로코의 경기에서는 캐나다가 2패로 이미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했음에도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핵심 선수들 뷰캐넌이나 호일렛이나 핵심 선수들을 다 출전시키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경기를 했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엔네이시리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지에흐, 아게르드,
암라바트, 마즈라위, 하키미 같은 야신 분우 같은 최고의 유럽파 선수들을 내세워서 조 1위로 16강에 오길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4분 만에 그 의지를 실제로 현실로 만들었는데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캐나다 수비 라인의 패스 미스를 유발한 모로코였고요.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다가 공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가운데 흐른 공을 지에흐가 받아서 골키퍼가 비운 골문으로 정확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면서 1대0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8분에는 크로아티아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문전에서 이제 침투했을 때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모드리치가 차려고까지 했는데 VAR 콜이 왔어요. 페널티킥을 얻기 전에 침투하는 과정 속에 크로아티아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계속해서 모로코는 캐나다를 몰아쳤습니다. 전반 23분에는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의 긴 전진 패스를 배후에서 받은 엔네시리가 수비 2명을 달고 치고 들어가다가 문전까지 진입했고 오른발 슈팅을 날카롭게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2대0까지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모로코가 승기를 잡았는데 캐나다도 그대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전반 40분에 풀백인 아데쿠베 선수가 공격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모로코 수비수 아게르드가 걷어내려다가 굴절되면서 자책골이 됐어요. 어찌됐거나 캐나다가 3전 전패로 마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추격골까지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3전 전패 탈락, 북중미 예선을 1위로 돌파했고 이번 대회 돌풍의 팀으로 지목이 됐지만 결국에는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아쉬운 최종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 벨기에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벨기에 쪽에 많은 기회가 왔는데요. 후반 16분 루카쿠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카라스코의 공격 시도가 흘러나온 상황에서 골키퍼가 거의 사실 골대를 비운 거와 같은 상황이었죠.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포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 곧바로 이어진 기회에서는 더브라이너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수비를 막고 굴절됐지만 골키퍼가 그 상황에서 방향을 잃었고 완전 골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루카쿠가 헤더 슈팅을 했는데 크로스바를 크게 넘기는 황당한 정말 빅찬스 미스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경기 막판에도 후반 45분에 교체로 들어온 토르강 아자르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 패스 루카쿠가 이제 몸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미약하게 이루어지면서 골키퍼에게 막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역시 헤더를 밀어넣거나 아니면 힘있게 몸으로 밀어넣거나 슈팅까지 가져갔다면 충분히 결정적인 골이 나오면서 벨기에가 오히려 2승 1패로 크로아티아를 제치고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 루카쿠의 황당한 이런 결정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16강 대진표를 살펴보면 일단은 A조와 B조, C조와 D조가 끝나면서 대진이 나왔죠. 네덜란드와 미국, 아르헨티나와 호주, 잉글랜드와 세네갈, 프랑스와 폴란드의 경기가 성사가 됐고요. F조에서 16강에 오른 모로코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2조 마지막 경기의 승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로 보자면 스페인이 1위, 일본이 2위, 코스타리카가 3위, 독일이 4위인데요.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길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이 스페인을 이길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스페인이 2승 1무로 1위로 올라가고 독일이 1승 1무 1패로 2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라운드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의 그 상황으로 보자면 모로코가 독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크로아티아는 스페인과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예상대로 2조의 결과가 나와서 이제 16강 대진표가 나올지 아니면 일본이나 코스타리카가 깜짝 돌풍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 결과 지켜보고 또 2조의 상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조 한국 대표팀이 속한 H조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H조와 16강에서 만날 G조의 마지막 경기도 펼쳐지는데요.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동시간에 열립니다. 그리고 12월 3일 새벽 4시에는 카메룬과 브라질의 경기, 세르비아와 스위스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많이들 이제 정규에서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1승 1무 1패가 되고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는데 가나가 만약에 우루과이를 이긴다면 2승 1패가 되기 때문에 바로 16강 진출이 이제 가나 쪽에 성사가 되고요. 만약 이제 비길 경우에는 이제 골득 차를 봐야 돼서 우리가 포르투갈의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가나를 제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가 이길 경우에는 우루과이가 한 골 차로만 이기면 우리도 한 골 차로만 이겨도 16강에 오르게 되는데 우루과이가 2골 차, 3골 차로 이기게 되면 또 우루과이가 16강에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포르투갈이 H조에서 통과를 유일하게 확정한 가운데 H조의 2위 자리는 어떤 팀이든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조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마지막 경기를 카메룬과 치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조 1위를 확정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큰 점수차로 패한다면은 스위스가 세르비아의 대승을 거둘 경우 2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브라질이 G조 1위를 사실상 확정을 했고 스위스와 세르비아의 경기 승자가 조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16강에 올라서 브라질과 한판 승부를 더 벌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G조와 H조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본이 속한 2조에서는 16강 진출팀 어떻게 결정될지 한준TV에서 카타르 월드컵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